1998년 겨울, 함흥.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튼 장마당이 있는 이 도시에서 11살 소녀 김선희, 가명, 현재 37세의 하루하루는 생전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어머니는 장마당 구석에서 담배 한 보루, 사탕 몇 개를 팔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선희는 7살 된 동생 철수의 손을 잡고 매일 장마당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대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마당에서 아이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 하나, 누군가 버린 음식 찌꺼기라도 찾아 헤맸습니다. 선희와 철수도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추운 12월의 어느 오후, 선희는 동생과 함께 장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그것조차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짐을 싸던 한 아주머니의 손에서 라면 한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에 닿은 라면 봉지. 중국산 싸구려 라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황금 덩어리처럼 빛났습니다. 그 라면 하나면 동생과 사흘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선희가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두 손이 거의 동시에 라면 봉지에 닿았습니다.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두 소녀는 라면 봉지를 서로 잡아당기며 버둥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쳐다볼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런 광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계속되는 동안 선희는 처음으로 상대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가느다란 팔, 그리고 그 아이 뒤에서 울고 있는 더 어린 동생,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순간 선희의 뒤에서도 철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두 소녀 모두 똑같았습니다. 굶주린 동생을 지켜야 하는 언니였습니다. 이 라면 하나가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선희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상대 아이의 얼굴에서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 동생의 울음소리는 철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라면 봉지가 상대 아이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동생을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의도 사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중국산 싸구려 라면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선희와 철수는 굶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매일 그 아이를 찾아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라면을 포기한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지내는지, 동생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선인의 가족의 상황도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팔 물건조차 구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하루에 옥수수족 한 그릇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장마당 구석에서 쓰러진 아이를 봤습니다. 나이는 7살쯤 돼 보였습니다. 그 아이 옆에는 10살쯤 된 누나로 보이는 소녀가 울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들이 아닐까? 파가가 보니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라면을 뺏었다면 지금 저렇게 쓰러진 아이가 그날 본 그 동생이었을까?
아니면 라면을 준 덕분에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을까?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철수를 굶긴 건 잘못이 아닐까?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 라면을 뺏었다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 같았어요. 1999년 봄이 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철수는 영양실조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선희 자신도 몸무게가 30kg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선희는 그 후로도 계속 장마당을 배회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기를, 그 동생이 무사하기를 매일 밤 빌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2000년 봄, 선인의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철수는 영양실조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어머니의 몸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선희와 철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강을 건너야겠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라면을 양보했던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어디선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 생각을 하니 더 살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든 나라도 살아서 나중에 그때 일을 지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2000년 6월, 달이 없는 깜깜한 밤. 선인의 가족은 두망당 편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순찰 돌고 있으니 조용히. 내가 신호하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선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월이었지만 강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선희는 물살에 휩쓸려 갈 뻔했지만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철수가 물을 먹고 기침을 했습니다. 쉿! 조용히! 그때였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 선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세 사람은 물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죽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라면을 양보했던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살려고 필사적인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순찰대의 불빛이 그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류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이었을까? 순찰대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이다!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중국 강변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늘 숨어 지내야 했고 공안에 잡힐까봐 밤낮으로 불안했습니다. 선인의 가족은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숨어 지내며 온갖 꾸준 일을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또다시 브로커를 통해 이번에는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희는 다른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선희처럼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가족을 잃었고, 누구는 친구를 배신해야 살아남았고, 누구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는 걸. 그 시절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2003년 선인의 가족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6살이 된 선희, 12살이 된 철수, 그리고 어머니. 기적적으로 셋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선희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식당 이름은 함흥식당. 북한에서 가져온 조리법으로 냉면과 함흥 비빔밥을 팝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된 게 감사하면서도 그때 그 아이들 생각이 나거든요. 선희의 식당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노숙자나 독거노인들이 주로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 실직자들도 찾아왔습니다. 라면 한 봉지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갚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직접 갚을 순 없지만. 동생 철수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선희의 식당을 도우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선희의 식당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함흥 출신이세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함흥에서 왔어요. 2003년에 탈북했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언제 탈북했는지. 그러다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 어릴 때 장마당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1998년 겨울이었는데 다른 아이랑 라면 하나를 두고 다퉜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라면을 양보해줬어요. 선희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그때 그 라면으로 남동생이랑 사흘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중국에서 돈을 보내왔어요. 만약 그 사흘을 못 버텼으면 저희 남매는 아마.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그 아이를 찾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냥 도망쳤거든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예요. 두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선희와 그 여성, 그리고 철수와 그 여성의 남동생까지 4명이 둘러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가 그날 라면을 양보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둘 다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26년 전 라면 한 봉지를 두고 다퉜던 두 소녀는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절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그 여성은 탈북민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때 경쟁자가 아니었죠. 같은 피해자였죠. 선희의 말에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선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존을 위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든 한국에서든 세계 어디에서든 말이죠. 선희가 26년 만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아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과거의 선택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기억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선희와 같은 탈북민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몰랐던 더 많은 사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나눠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선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